자, 오늘 배웠던 내용부터 복습을 좀 해봅시다. 일단은 이거는 지금 오늘 수업한 거 커버링 하려고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봤던 문제들 다시 볼 건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수업 때 했던 거 뭐 위주로다가 다 할 테니까. 일단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은 이제 요 문제를 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지 얘를 가지고 뭐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가 이게 그닥 와닿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함수가 있다고 보죠. 뭐 y축은 안 그려도 되는데 뭐 일단 그렸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y는 fx.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랑 뭐 예를 들어 뭐 요 정도까지 뭐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다.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업 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 길이들을 적분을 하자. 길이들을 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은 어떻게 놓을 거냐면은 이렇게 세로로 놓는 게 지금은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로의 길이는 지금은 이제 이게 x축이고 얘가 y축이니까 y의 길이에 해당하므로 이 y라고 하는 값들을 적분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를 적분을 어디서부터? 예를 들어 여기가 a라고 치고 여기를 b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a에서부터 b까지는 이 y 값이 양수니까 양수 값들을 적분하여 양의 넓이를 얻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주면 어디에 대해서 이제 근데 끊는 게 구간을 끊는 건 x에 대해서니까 이제 dx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의 넓이를 표현을 한다.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할까요? S1.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넓이 S2라고 해보고 S2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 때. 여기에 존재하는 이런 y값들은 얘네들이 이 y값들 이런 길이들을 모두 적분을 해볼 건데 이 값들은 지금 음수값이죠. 음수값이니까 우리가 넣고자 하는 건 넓이기 때문에 양의 값들을 가지고 전부 다 더해줘야 됩니다. 때문에 여기는 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y를 해주면 양의 값이 나오겠죠. 세로로 있으니까 y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b부터 예를 들어 여기를 c까지라고 할게요. b부터 c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됐을 텐데 근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S1, S2가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얘는 이제 각각 계산을 하겠죠. 계산을 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이 y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뭐 누가 양인지 누가 음인지 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쓰는 게 이런 방법이에요. 이 방법. 얘도 잘 보시면은 이 fx라고 표현한 게 이제 얘도 사실은 y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길이를 누가 양인지 누가 음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y라고 놓는 거죠, 일단. 뭐 세로로 적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니까 이게 y라고 놓고 이게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길이들을 양으로 얻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얘를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것과 이 내용은 뭐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이 y라고 하는 거 x에 대해 적분하려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식을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y 대신에 fx를 여기다 써주시면은 이제 얘가 s1에 대한 식이 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수업 때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이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죠 이제 y축 사이의 넓이,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 자, 이거는 이제 적분하는데 편리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리함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적분하면 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확실히 얘가 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편하고, 만약에 이거를 뭐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풀 수 없습니까? 풀 수 있죠. 풀 수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꼭 푸는 게, 뭐 한 가지 방법을 고집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종전과 동일하게, 이 길이를 어떻게 둘 것이냐가 문제인데 아까는 세로로 적분했습니다. 때문에 세로에 대한 함수값은 이 좌표 평면에서 보자면 세로가 y이기 때문에 아까 y에 대한 값으로 적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렇게 적분하는 게 편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왜 편하냐고 얘기를 하면은 뭐 사실 할 말은 많이 없는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간이 명확하게 끊어지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편해요. 그리고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보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적분하기가. 어떤 건 이렇게 볼 때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를 선택하는 거는 좀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거를 너무 본인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책에서 연습한 대로 좀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한테 훨씬 쉬운 적분이 나올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얘기지만 적분식이 어렵다라고 적분식이 어렵게 나오게 되면 실수할 포인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적분하지 마시고. 그럼 지금 얘는 이제 요 값이죠. 요 값이니까 얘를 이제 x라고 두자. 가로로 있는 값이니까 x입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c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를 d라고 할까요? y는 d라고 할까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 넓이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여기를 S1이라고 두고, 여기를 S2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이 S1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해봅시다. S1 부분에 대해서. 자, S1은 지금 이런 길이들인데, 지금 이 길이는 이게 Y축이다 보니까 X가 음의 값에 해당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음의 값을 적분하면은 넓이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죠. 때문에 여기는 X는 마이너스 X로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길이들을 지금 Y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 어디서부터? 뭐 C부터, 여기는 임의로 D라고 뒀으니까, 뭐 C부터 D까지 이렇게 하면 이쪽에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S2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이쪽으로 이제 가로값을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이 가로값들은 모두 양의 값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x에 대해서 적분할게. d에서부터 d죠, d에서부터 지금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기가 d인데 여기도 d라고 적었네. 뭐 이거 k라고 수정할까요? 그럼 이제 K에서부터 D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K에서부터 D까지 뭐 Y에 대해 적분하겠다. 자, 그럼 이제 이 X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인데 대부분의 문제는 다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X는 GY라고 이제 함수의 관계식을 줬으니까 이 관계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때문에 얘를 이제 GY로 바꿔두시면 뭐 이 식에는 뭐 X는 없을 테니까 Y에 대해서 깔끔하게 적분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관련된 문제를 풀었는데, 항상 뭐 얘기를 하자면은, 뭐 이 녀석이나 사실 어려운 거는 없는데, 얘를 좀 많이 어려워해요, 얘를. 언제는 세로를 볼 거냐, 언제는 가로를 볼 거냐, 이 구별 기준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뚜렷한 구별 기준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풀었던 거 중에 조금 좀 더 했으면 하는 것들만 좀 몇 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있죠. 우리 수업 때 보는 기본서입니다. 수업 때 보는 기본서고 뭐 요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2번 요거 한번 봅시다. 뭐 2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미적2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강조는 뭐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알죠? 좀 잘 보시고 봅시다. 자,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 y는 x분의 1이란 그래프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y축, 그 다음 y는 1, y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얘를 그래프를 그릴게.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수업 때 설명했죠? 요게 0으로 만드는 x의 값, 지금 x는 0이다. 그럼 얘가 없어지면 y는 누구니? 0이다.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즉 x는 0이기 때문에 뭐 y축, 그 다음에 y는 0이기 때문에 x축, 이 점근선의 교점이 되겠고, 여기 위에 있는 게 1이니까 1, 3, 4분면에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y는 x분의 1이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를 y축과 y는 1과 y는 1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그죠? y는 1과 y는 2와 y는 2 여기쯤 이렇게 있겠죠. 이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즉 여기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걸 굳이 이렇게 적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적분했으면 요 값을 구간을 끊어서 여기 부분은 직사각형으로 계산을 하고 여기 부분은 위에 있는 녀석이 너다 아래에 있는 녀석은 너다 해서 너 빼기 너를 한 다음에 요 길이들을 적분할 건데 괜히 식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아, 이건 가로로 적분을 하는 게 편하겠구나. 왜냐? y는 1부터 y는 2까지라는 구간이 너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가로에 대한 적분을 해볼게요. 지금 이 값은 여기가 y축이므로 여기가 이제 x가 0인 곳이죠. 이제 여기는 오른쪽으로 있으니까 양수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양수로서 x를 적분하겠다. 어디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적분을 할 것이고 1부터 2까지 적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간단하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식만 이끌어내면 됩니다. 자, x 대신에 관계식을 이끌어내 볼게요. y는 x분의 1이라는 관계식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x는 어떻게 하면 돼요? y분의 1이에요. y분의 1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냥. 되게 쉽죠. 그 인테그랄 얘는 y분의 1 dy 이런 식으로. 이게 1부터 2까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y분의 1이란 건 적분하게 되면 ln y가 됐을 것이고 이 녀석을 1부터 2까지 뭐 y는 적분이니까 문제 없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ln 2 마이너스 ln 1 그럼 정답은 1이었겠네요. 되게 쉽게 풀립니다. 어려운 거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넓이에 대한 얘기였고, 다시 앞부분 보시면은 여기 조금 덜 했어요. 그죠? 요건 조금 덜 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 설명하고 커버 영상은 다시 찍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 부피. 부피가 어렵죠. 이게 부피를 처음 보면 어려운데 계속 보다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수업 시간에 넓이를 적분하자 그러면은 부피가 나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자꾸 떨어지네. 부피가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녀석이 넓이라고 하는 거를 단면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단면적이니까 자른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보자면 요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단면적을 sx 이렇게 뒀는데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 적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녀석의 부피에 대한 식은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단면적이 나와 있죠, 그죠? 이 단면적을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a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단면적을 x에 대한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 녀석들을 다 더하면 부피가 나올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일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이 넓이에 대한 식이 무엇이냐 라는 것과 적분 구간이 어디니 내지는 제가 수업 때 강조한 건 이거였습니다. 이 넓이, 즉 단면적에 대한 얘기들을 항상 닮은 도형으로 이끌어내는 연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닮은 도형으로 이끌어내셔야 식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아마 빈출 유형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꼭 좀 알아뒀으면 하는 문제로서 나온 게 있었는데 기침 멈추질 않네. 요거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페이지 보이시죠? 페이지 보이시면 요거 펴셔가지고 요거 같이 볼게요. 지금 답지가 없어가지고 사소한 계산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말아서. 자, 그럼 볼까요? 19번 문항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그림과 같이 지름 AB의 길이가 4인 원이 있다. 자, 지금 이게
지름이 AB래요. 이제 A에서부터 B까지가 지금 길이가 4짜리입니다. 길이가 4짜리니까 우리가 원을 다룰 때는 항상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심은 원점에 있다고 보이고요. 반지름은 2라고 보는 게 맞겠죠. 때문에 이 원은 어떻게 됐냐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반지름 2의 제곱, 즉 4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 원의 지름 AB에서 수직인 현 PQ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이 원을 포함하는 평면의 수직으로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이면서 있더라. 즉 무슨 얘기냐, 원의 지름 AB의 수직인 현이라 그랬죠. 이 AB에다가 수직인 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이라고 하는 거는 원주상의 두 점을 연결한 선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주상의 어떤 점 이거 두 개 연결한 선, 이게 현이에요. 근데 이 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지름이라는 AB라는 이 지름에 대해서 수직으로 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이겠다.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이와 같다. 뭐 K를 구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부피 구하란 얘기니까 식을 짜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식을 한번 짜봅시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그냥 여기다가 바로 풀게요. 제가 여기다가 그냥 쭉 풀고 나중에 이제 문제랑 곁들여 가면서 같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문제에 있던 요 그림을 조금 입체감 있게 그리려고 노력을 좀 해봅시다. 수업 다 했던 거예요. 이것도 다 수업 다 했던 겁니다. 수업 커버링 영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X축을 제가 이렇게 그렸고요. 칠판에. Y축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Y축을 이렇게 그려봤고. 입체적으로 좀 보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여기를 뭐 2, 여기를 2, 여기를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사실 위에서 그냥 이렇게 쳐다봤다면, 나한테는 원래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은 그냥 이런 원이었겠죠. 일반적인. 이런 게 보였을 거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런 원. 이런 원이 보이고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뭐 4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이 살짝 찌그러져서 이렇게 이제 좀 보일 거예요. 그리는 건 대충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AB를 제가 여기랑 여기라고 할게요. 그럼 이 선에 대해서 수직인 현 PQ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수직으로서 여기에 P가 여기에 Q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보면 뭐라고 했죠? 이게 정사각형이구나. 정사각형이래요. 이걸 한 변의 길이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있답니다. 이런 정사각형.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됐구나.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요거 부피를 한번 구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은 이거는 계속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서 잘라도 사실은 뭐 PQ가 여기 있더라도 계속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쭉 여기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사각형의 단면적 즉 넓이에 대한 식을 한번 짜볼게요. 식을 짜보게 되면, 자 봅시다. 이 값이 뭐예요? 이 y 값이잖아요. 세로로 서 있으면 y입니다. 그 여기는 얼마? 이것도 y잖아요. 이게 2y인 것이죠. 그죠? 그럼 이제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y면 얘도 2y겠고, 그럼 여기 있는 단면적은 뭐 간단하네요. 4y 제곱이네요. 맞죠? 이게 이 단면적을 그냥 쓰는 겁니다. 이 4y 제곱이라는 이 단면적이 어디서부터? x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x축이니까. 얘가 x축이니까. x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거를 x에 대한 적분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하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은 문제를 못 푼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관계식을 알잖아요. 그죠? 관계식이 이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때문에 y제곱을 되게 간단하게 4-x제곱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얘로 바꿔두시면은 봅니다. 4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지겠죠. 4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 y제곱 대신에 얘가 들어오면 되니까 4-x제곱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적분만 하면 되는 문제고, 우함 적분 하셔도 되고요. 우함 적분 예를 들어 얘를 0으로 바꾸고 앞에다 곱하기 2를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겠고.
엄청 쉽죠, 그죠? 이게 제가 이제 수업 때 또 말한 건데, 수능엔 여기까지 나오고요. 수능엔 여기까지 나오고, 뭐 다른 것들은 수능에는 출제가 그렇게 자주 되는 편은 아닙니다. 요 정도까지 알아두죠. 네, 계산 생략했습니다. 어차피 또 계산 실수하면 또 쪽팔리니까. 뭐 그래서 뭐 19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추가 질문이 있거나 뭐 한 것들은 따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뭐 잠깐 하는 거니까 뭐 저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니까 꼭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20분 정도 했는데 뭐 후다닥 보세요. 알았죠? 그냥 오늘 건 이제 리마인드 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보시고 숙제 꼭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